오늘은 데이토나 뮤지엄 of Art and Science 뒤쪽에 있는 Nature Trails로 가보겠습니다. 터스카윌라 트레일스라고 하는데 플로리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메리타임 해먹이라고 합니다. 야자나무와 오크나무 등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플로리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조금 특이하게 미국 남부 해안 늪지대의 생태를 전공했습니다. 왜 그런 걸 전공했냐고 물어본다면 특별히 그런 걸 공부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린스로 유학을 갔는데 수중식물 전공할 학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해보겠다고 한 것이 이제껏 평생 직업이 되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플로리다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플로리다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와 마찬가지로 파충류와 양서류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딱따구리 만화를 보면서 플로리다에 악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악어가 사는 플로리다의 늪지대 생태계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유학 오자마자부터는 같이 일하는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케이전들이라서 악어와 뱀쯤은 도마뱀 보듯이 하라고 배웠습니다. 나는 악어나 뱀보다 바퀴벌레가 1000배 더 싫습니다. 여기는 아열대라서 독사, 독충들이 많고 무는 벌레, 또 살속을 파고드는 벌레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사실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식물들도 독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생각 없이 아무 것이나 손을 대거나 스치면 큰일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해안 늪지대에 사는 수중식물을 공부했습니다. 전공 외에도 취미로 지역 식물들을 사진 찍고 정리해서 식물 도감도 몇 권 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시트러스 나무, 오렌지 나무가 많은데 너무 높아서 딸 수는 없고 땅에 떨어진 것이 있나 찾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시트러스는 사워 오렌지라고 불리는 종류가 많아서 그냥 먹기보다는 레몬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의 식물이나 생태를 배우려면 그 지역 출신의 식물학자나 동네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에는 퇴직한 노인들이 공원 같은 데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숲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지독한 벌레가 많지만 그중 내가 제일 질색인 것은 치거스라고 하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한번 공격을 받으면 적어도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새로이 물린 곳이 나타나면서 가렵기가 말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거스는 레드버그라고도 불리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나무에서 자라는 이끼들을 모아서 베개 속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레드버그에 물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얗게 나무줄기에서 자라는 것은 라이큰이라고 균류와 조류가 함께 공생하는 공생체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키가 큰 야자나무는 캐비지 팜이라고 하는데 플로리다 주의 주나무입니다. 키가 작은 삐죽삐죽한 야자는 서
팔메토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말하듯이 줄기가 톱니처럼 처럼 생겨서 잘못하면 진짜로 톱으로 베이는 것처럼 다칩니다. 이 캐비지 펌의 줄기에 삐죽삐죽 나오는 껍질을 부트라고 합니다. 이 부트는 야자나무가 자라면서 없어지고 매끈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1930년대 타잔 영화도 플로리다 습지대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영화 찍을 때 들여온 원숭이들 중 일부가 탈출을 했는데 그 후손 원숭이들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버섯이 아닙니다. 처음 봤을 때는 영지버섯인 줄 알고 기뻤는데 사실은 야자나무에 기생하는 균류입니다. 이름하여 팜버트랏이라고 하며 직역하면 야자나무 엉덩이 썩음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나무뿌리 가까운 곳에서 기생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커다란 야자나무도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야생 커피라고 불리우는데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커피 열매와 닮았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없습니다.